수업 듣는 사람,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고민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건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ABC 배열이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빈칸 머리에 넣어. 한 명한테 질문할게. 한 명. 자, 우선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이게 아직도 너무 안 되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타일은 뭐냐면 전통적인 스타일은 주제 찾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빈칸은 그냥 주제 찾기였어. 근데 여기서 장애물을 좀 주기 시작한 거지. 재진수를 걸어버리는 거야, 출제자가. 그래서 주제 찾고 재진술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영어 실력에 비해서 빈칸을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출제 매뉴얼도 이거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데 실력에 비해서 점수를 잘 받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세 종류로 말하는 학생 중에서 A, B, C가 있으면 A 중에서도 A에 해당되는 애들이 뭘 잘하냐면 이걸 엄청 잘해. 그러니까 나도 애들을 갖다 개인 첨삭해보면서 알게 된 거야. 아, 쟤는 왜 저렇게 잘할까? 이게 엄청 좋아, 이게. 이게 좀 뭐랄까, 그냥 시험에 강한 스타일인 거지. 그냥 지도 근데 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무조건 디폴트고, 연결사가 있으면 쉬운 거니까 너무너무 땡큐. 연결사가 있으면. 자, 만약에 답이 안 보이면 재빨리 도망간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한다? 소거법으로 한다. 이 소거법은 근데 뭐하고 관련이 있어?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즉, 재진술이 세게 걸리면 언어적인 감각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못 맞춰, 도저히. 그럴 때는 소거법이 플랜 B야. 그래서 우리는 동의어 위주로 해서 재진술을 평소에 뒤지게 열심히 공부할 거야. 단, 시험장에서 이게 안 느껴지면 이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자, 재진술이라는 건 그냥 지문에서 내가 이런 애들을 만나면 이런 애들이 선택지에 보이면 무조건 함정이야. 얘가 주제야. 그럼 무조건 답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예 그냥 습관처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빈칸에서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온다. 그럼 뭐야? B를 위한 출제자의 목표는 딱 하나잖아. 너는 맞아도 돼? 니는 틀려야 돼. 이거거든. 지금 전형적으로. 그래서 34번 같이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보인다. 그럼 뭐라고 느껴야 돼? 아,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출판. 자, 소거법은 뭐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이렇게 생겼어. 쉬울 때는 40개, 어려울 때는 38개에서 37개 정도는 누가 봐도 답이야. 그 대신 5개에서 7개 정도는 뭐야? 세모가 답이야. 왜? O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O가 답이 아니야. 세모가 답이라고. 이 느낌을 잘 버텨야 돼. 그러면 얘는 답을 고르면 되지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오답 4개를 지워야 돼.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핵심이 뭐야? 이걸 빨리 풀고 시간을 일로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소거법이란 건 결국 뭐야? 쉬운 문제는 5번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답이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쁜 놈들을 지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35개에서 40개 정도, 이게 5개에서 7개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단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얼핏 보면 답이 안 보이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5번이 그나마 낫네 이렇게 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 됐죠? 이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3학년 때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얘가 가장 큰 거야. 선택지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문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야. 21번, 뭐 33번, 34번, 37번 이렇게 있는 거지. 출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엄청 편해야 돼. 엄청 이게. 누차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해볼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100점이야.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50점짜리 선택지를 준다고. 그러면 애들은 5번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50점짜리 선택지가 되면 애들은 엄청 불편한 거야. 왜? 이 정도는 절대 답이 아닌데 이거지. 근데 놀랜다고. 근데 뭐야?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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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정답의 매력성이 주는 순간 오답의 매력성도 준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보이면 정답하고 오답의 간격은 무조건 이만큼 벌어져야 된다니까. 따라서 정답의 매력성이 줄었다는 건 뭐야? 오답은 완전 저질이 된 거라고. 따라서 소거법을 버티면 오답은 쉽게 지워진다고. 그걸 꼭 좀 이해합시다.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답이 안 보여.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라고. 자, 근데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 수업을 들을 때 A는 지금 빈칸 구간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다 알아.
빈칸 구간 31번, 34번에서 나는 속도가 어떻고 정확도가 어떻고 어떤 문제를 건너뛰고 느낀 점보다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엄청나게 목표의식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라고. 진짜 봐봐. 목표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가 독서실에서 봐도 다르고 인생에서 봐도 달라. 내 친구 중에서도 목표가 있는 애들 애가 되게 활기차고 항상 좀 뭐랄까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칠판. 자, 그러면 우리가 16번, 17번을 갖다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체화시키는 거야. 이걸 수단으로 이걸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이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릅니다. 자, 해볼게요. 특히 요 관점을 못하니까 이 관점, 이렇게 선생님이 이 문제 해설 강의를 만들기 전에 개인 첨삭을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하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강약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제일 못해. 그래서 이쪽에다 해설의 강의에 방점을 두겠다고. 됐죠? 자, 아주 좋은 문제 같아. 그러니까 최근 문제 해석은 간단해. B는 틀리고 A는 맞아야 돼. 근데 B하고 A의 차이는 뭐야? 얘는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읽어. 따라서 A를 틀리게 하기는 힘들어. 즉 얘는 뭐야? 답하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거든. 따라서 얘는 틀리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얘를 틀리게 해야 돼. 얘는 뭐야? 많은 정보를 읽어. 그래서 얘는 답하고 관련된 정보도 있고 아닌 것도 세게 읽어버린다고. 그럼 B 입장에서 이 지문 어때? 그러면 와, 해석이 어렵네요. 이렇게 한다고. B한테 물어보면 와, 해석이 어렵네요. 그럼 출제자 의도대로 B는 틀리게 만들 수 있다고. 자, A한테 물어봤더니 해석은 잘 안 되는데 답은 쉽게 보여.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누차 말했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 가장 많이 망한 애들이 누구야? 외국 국제고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평소에 읽는 건 자신 있었다고. 근데 이번에 왜 망했어? 걔들이 B의 성격이 엄청 강했던 거지. 즉 A가 B로 많이 갔어. 왜? 재종반 애들이 많이 일로 재수생 상위권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A 중에서 좀 저지른 B로 보내버리는 시험지가 됐다고 이번에.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읽고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답이 안 보여요. 그럼 B. 와, 해석은 잘 안 되는데 답은 쉽게 보이는데요. 그럼 A. 이걸 좀 이해해야 돼. 그 차이는 뭐야? 목표 때문이야. 이게 엄청 크다고. 됐죠? 자, 우리는 빈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데 그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지. 왜? 빈칸에는 주제가 들어가니까. 자, 주제라는 건 어떻게 전개 방식이 있어? 우리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로 전개된다. 이것까지 이미 다 한 상태야. 칠판 그대로.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우선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 목표 뭐야? 이렇게 봐봐.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 B 같은 애들은 주제를 찾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A 같은 애들은 목표를 먼저 잡고 가야지. 제발. 목표를 먼저 잡고 이게 되면 이걸로 가는 거야. 근데 목표를 잡았는데 안 잡히네? 그럼 그냥 주제 찾고 재진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생각해봐. 이 지문의 주제는 뭘까요? 이렇게 읽으면 쓸데없는 걸 많이 읽어야 돼. 근데 목표를 잡아볼게. 자, 다시 한번 누차 말했지만, 자, 용의자가, 목격자가 말했어. 범인은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키가 작고 날씬하고 여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만 해도 뭐야? 4분의 3이 사라진다고. 칠판. 자, 목표 뭐야? 지혜 뭐야? 그지? 저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 눈 깔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자, 컴퓨터 연주에서 체인지 하는 거. 뭘까요?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그냥 간단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다 우리는 뭐야? 선택지의 공통단어 보기로 했잖아. 근데 선택지의 공통단어 볼 때는 우리가 약속했어. 뭐야?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좀 더 특색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음식보다는 뭐 제육볶음, 스포츠보다는 스키, 이렇게 좀 뭔가 좀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칠판. 그럼 여기서는 사운드나 뮤직이나 컴퓨터보다는 제스처가 훨씬 특이하다고. 그렇잖아. 이미 컴퓨터는 예상했고 연주니까 소리도 예상했고. 그럼 누가 봐도 생뚱맞은 게 뭐야? 제스처야. 근데 생각해봐. 이 지문을 읽잖아? 이 지문을 읽으면 이 지문의 뒷부분에 제스처 얘기가 엄청 나온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A든 B든 제스처를 갖다 누구나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럼 B가 뭐야? 봐봐. 이 문제는, 자, 주제는 뭐야? 주제는 객관적인 소재를 구체화한다잖아. 자, 이 글의 소재는, 자, 제스처고 구체화는 less direct야. 소재를 구체화했으니까 1번이 답 이렇게 한다고. 근데 A 같은 애들은 뭐야? 자, 제스처는 봤어. 근데 less direct를 전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여기에 숨어 있다고. 그럼 생각해봐. 제스처하고 less direct를 본 A는 맞고 제스처만 본 B는 틀려야 되잖아. 당연하잖아. 그래야 변별력 있잖아.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야? 3번이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선택지에 공통 단어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뭐다? 걔는 정답에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봐봐. 이미 출발할 때 선택지가 5개가 아니고 2개, 3개로 줄어든다니까. 봐봐. 선택지 5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우선 A를 위한 1개. 즉 A. 상위권 너는 맞아야지. 정답 1개는 주는 거지. B를 위한 2개. C를 위한 2개. 그럼 이건 뭐야? 세상 저질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선택지는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다고. 여기 뭐야? 2개밖에 없는 거라고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생각해봐. 그냥 주제가 뭘까 이런 저질이 있고, 그렇지? 그나마 그건 나은 거야. 주제를 찾겠다고 읽으면. 그냥 읽는 애들이 태반이야, 태반. 근데 우리는 뭐야? 컴퓨터 연주에서 달라지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제스처가 뭔가 핵심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출발한다. 그럼 틀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됐죠? 제발.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외고 국제고 상위권 애들이 6월 끝나면 항상 오거든. 왜? 6월 끝나고 나면 걔들이 점수가 떨어지니까. 근데 걔들은 2달, 3달에 그냥 다시 올라버려. 왜? 이걸 금방 되거든, 이 부분이. 이 부분만 하면 된다니까. 핵심은 이쪽을 갖다 잘 봐야 돼. 칠판.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너희들 입장에서 강약을 설명하면 이거야. 선생님, 많은 정보를 읽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중요한 정보만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약하게 쭉 읽어. 근데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발견되면 그 순간 강하게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강약을 말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쉬울까? 내가 고민해 보다가 내 나름대로 시각화한 게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약하게 읽는 거야, 무조건. 다 읽어. 대신 약하게. 그리고 요 2개만 집중해. 렌즈처럼 요 2개를 갖다 눈가에 끼고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발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세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번에도 봐도 알겠지만 발견이 잘 안 돼. 왜? 숙달이 안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이란 느낌이면 딱 이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자,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컴퓨터 연구에서 달라지는 게 뭘까? 그리고 핵심 소재로는 제스처가 나올 것 같아. 칠판. 그럼 이 문제가 엄청 좋은 게 B를 위해서 어떻게 만든 거야? 빵! 이렇게 만든 거야. 자, 1거는 저. 근데 뭔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아.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또 읽어. 또 읽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없어. 그냥 가는 거지, 우리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라고. 누차 말했잖아. 선생님이 1, 2학년 반에서 기출문제로 수업을 할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 풀 버전을 주고 한번 풀려보고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풀려본다고. 그럼 정보를 뺐으면 뺐을수록 오히려 애들이 더 많이 맞죠, 빠르게. 왜? 강약이 돼버린 거잖아. 내가 뺏어버리니까 정보를. 뭔지 알겠지? 정말 큰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그냥 언어적으로 이해해도 봐봐. 자, 컴퓨터 연주에서 변화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수업 방식에서 변화하는 한 가지는 숙제 검사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그걸 갖다 복잡하지 않게 설명한 게 그냥 목표를 잡고 가라 이 말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목표를 잡으면 어차피 여기를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빈칸이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하고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실판 가볼게요 그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여기 나오겠네. 근데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다 했잖아. 주제는 예시인용 아니면 비교대조라 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 자, 예시인용이야 비교대조야? 라고 읽는 거야 그냥 글을 읽을 때는. 물론 당연히 예시인용 아니면 비교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주겠지. 근데 그 주제는 당연히 얘하고 똑같겠지. 왜? 요 2개는 똑같으니까. 어디서 번쩍? 빵! 원투맨이 원투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거기다 우리가 기다리는 제스처까지 나와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왔잖아. 자, 어쿠스틱 악기는 내가 제스처 한 번을 하면 소리 하나 나. 피아노 같은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손가락으로 띵 누르면 띵, 또 누르면 도, 레, 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럼 제스처하고 사운드가 원투원 관계라고. 그러잖아. 피아노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지. 여기 나왔네. 피아노 같은 것도. 피아노를 누르는 이런 제스처가 하나, 소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컴퓨터에 기반한 악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스처 하나에 소리는 여러 개가 난다고. 컴퓨터 하나를 누르면 그게 매크로 설정 같은 게 돼 있어서 막 기타, 북, 막 이런 소리가 동시에 다 나버릴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드럼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자, 결국 뭐야? 어쿠스틱은 1대1이야. 근데 컴퓨터로 연주하면 어떻게 달라져?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 1대 다야. 하나 누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고. 자, 그럼 뭐 했어? 주제 찾았잖아. 근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지. 왜? 빈칸은 주제보다 어려워야 되잖아. 그러면 달라지는 거 우리의 목표 나왔어. 이거야. 이게 주제야. 아쿠스틱은 제스처 하나에 소리 하나야. 근데 컴퓨터로 연주하면 제스처 하나에 소리는 여러 개야.
이거에 대해서 재진술을 걸 거야. 따라서 자기가 평소에 재진술 준비가 강한 사람은 이걸로 풀면 되는 거고 자신 없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빈칸은 주제를 찾고 재진술의 관점에서 답을 보는데 대진술이 자기가 좀 안 느껴진다.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소거법으로 가는 거라고. 즉 이건 동그라미를 찾는 거고 이건 뭐다? 세모를 찾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나온 것 여기 있지. 자, 노란색은 그대로 나왔어. 노란색은. 근데 원투 매니를 뭐라고 바꾼 거야? 레스 디렉트라고 바꾼 거야. 즉 제스처는 피아노는 내가 손으로 누르면 딱 내가 누르는 손가락하고 도라는 소리가 딱 디렉트 하잖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야. 왜? 하나가 100가지 소리를 내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 게 직접성이 덜하다. 엄청 재진술을 세게 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제스처가 핵심 소재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만약에 세모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니까. 왜? 제스처는 있어야 되잖아 지금. 아니 대칭성이 제스처잖아 지금. 대칭성이. 제스처 하나에 소리 하나. 얘는 제스처 하나에 소리 100개 이런 거니까 핵심 소재는 제스처야. 그럼 예상대로 1번 아니면 3번이야. 그럼 여기에 재진술을 잘 못 느끼겠어. 세모야. 그러면 음악가들은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럼 얘가 X니까 얘가 세모가 답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은 문제. 기출 코드를 다 담아냈어. 거기다 뭐까지 뺀 거야? 여기에 비교 대조 연결사를 안 준 거야. 그러나 반면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훨씬 쉽거든. 안 준 거지. 근데 우리는 쉽게 찾지. 왜? 우리는 예시 인용 아닌 비교 대조로 쳐다보니까 그냥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거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보인다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그러나나 반면에 이런 걸 줬으면 엄청 쉬워져 버렸을 거야. 대칭성이. 오케이? 그럼 그대로잖아. 목표를 잡으니까 주제가 보이고 주제를 찾았는데 재진술을 세게 걸었구나. 자기가 언어적인 감각이 좋거나 재진술이 평소에 된 사람은 1번이 동그라미, 그게 안 된 사람은 1번이 세모. 그럼 그 사람은 3번이 X이기 때문에 1번 세모가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됐죠? 이 느낌. 그러니까 절대로 빈칸 문제가 엄청 개운하게 풀릴 걸 기대하면 안 돼. 이 느낌이야. 원투 매니하고 레스 디렉트가 어떻게 바로 이해가 되겠냐고.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목표를 잡는 거. 4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목표만 잘 잡으면 바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33번하고 34번 2문제가 남았어. 나한테 시간이 2분이 있어. 그 무리하게 둘 다 1분씩 해서 둘 다 틀리지 말고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고 2개 다 목표를 잡아봐. 그럼 얘가 목표가 잘 잡히고 얘는 안 잡혀. 그럼 그냥 이걸 푸는 거야. 왜? 목표가 잡히면 맞힐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니까. 그렇죠? 자, 16번에서 우리가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목표를 잡는다. 선택지에서 특이한 공통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놓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찾을 때는 비교 대조 관점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가 없어도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단, 주제 찾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왜? 재진술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가. 아예 똑같이 나옵니다. 아예 똑같이. 자, 17번도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우선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가 뭘까 한번 떠올려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엄청 쉽게 푸는 사람은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2개를 찾아서 그래. 목표.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그럼 키 작은 사람 빼고 날씬한 사람 빼고 여자 빼고 그럼 실제로는 한 80%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집중할 건 20%밖에 없는 거지. 칠판. 자, 우선 그러나가 눈에 팡 들어와야 돼. 지금 뭔 말이야? 연결사다. 대박. 감사합니다. 대칭성으로 풀면 되겠네요. 우선 이게 첫 번째. 이걸로 바로 찾을 수 있어. 자, 근데 더 결정타는 뭐야? 하나 더 있는 거지. 봐봐. then이라는 게 비교 대조를 보여주잖아. 자, 그들은 빈칸을 할 겁니다. 근데 then 뭐뭐보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던 사람들보다.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야?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의 비교 대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라. 우리는. 그잖아. 얘들보다 더 못만다니까 대의가 받는 건 확신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 됐지? 무리한 건 없잖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however 활용 그 다음에 비교 대조를 나타낸 then. 따라서 뭐야? then하고 certain이 걸리니까 얘는 뭐야? uncertain에 해당된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칠판. 자, 그럼 우리는 목표를 잡았으니까 그 목표대로 읽어주면 된다고. 자, 읽어볼게요. 칠판. 빵. 아, 사람들이 불확실을 느끼는 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대. 예상했었잖아 이미. 그리고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겠다까지도 이미 했었던 상태. 그대로. 언어 형식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 언어 형식은 아예 똑같아. 칠판.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오겠지? 칠판. 자, 사람들한테 야, 너 한번 기억해 볼래? 네가 확신을 가졌던데. 아, 제가 재수해서 수능 보는 날 그 전날 밤에 영어는 1등급 받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때를. 그리고 나서 다른 그룹한테는 의심으로 가득한 당연히 다웃이 뭐야 언설튼의 재진술이겠지. 그래서 또 전혀 또 잊어보면 안 돼. 길 잊어보면 제발 이렇게 쭉 따라가라고. 쭉 뭔지 알겠지? 갑자기 왜 다웃이 나왔지 이러지 말고 제발 촌스럽게. 아니 포이그 샘플이 있잖아. 언설튼을 얘기하고 포이그 샘플이 나왔으니까 앞뒤는 똑같다. 그러면 언설튼이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다웃이 언설튼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왜 다웃인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내가 의심스러웠어. 즉 확신이 없었어. 언제? 대학생이 이제 수능 잘 봐서 대학교를 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뭔가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확신 없음. 아, 왠지 나만 따당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한 거야.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확신 없는 거니까 파란색에 집중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물어봤어. How confident? 당신은 얼마나 확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 예상한 대로 막 가고 있는 상태야. 그지? 출판. 근데 우리는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나왔네. uncertainty.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less confident 했대. 정보가 나왔네. 자, 얘들은 뭐 했어? 자신감이 없었대. 됐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았잖아. 자, 자신감이 없었대. 칠판. 빵.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정보를 찾았는데 however에 걸리니까 대칭성. 따라서 뭐야? less confident. 자신감 없음의 반대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돼. 우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됐죠? 자, 그럼 less confident의 반대말은 뭐야? 강하게 주장한다.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 따라서 1번이 좋지. 자, 근데 선생님 저는 confident가 안 보여서 불안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애들을 다 X로 만드는 거지. 자, 증거를 덜 찾는다. 의견을 쉽게 바꾼다. 조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의심한다. 디테일을 갖다 기억을 덜 한다. 이런 말 전혀 없잖아. 따라서 뭐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고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이 있을 걸 예상해서 풀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물론 주제라는 건 첫 주형 끝에 있잖아. 끝 문장에 또 나와. 자, 볼게요.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대. 동일한 결과는 뭐야? 확신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 이런 거겠지. 그럼 이걸로도 당연히 풀 수 있지? 동일한 결과가 뭐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정보를 줬네. 자, 사람들이 확신이 없을 때, 즉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목표만 잘 잡았으면 세상 쉬운 문제가 돼버린다고. 목표가 잘 잡았으면. 됐지? 그래서 빈칸 문제에서 4문제 중에 2-3문제는 이게 엄청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 칠판 17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결국은 빈칸 포함한 문장을 잘 읽고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좀만 더 시간을 들여봤으면, 오케이? 그것만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내가 기다리는 정보다, 내가 기다리는 정보다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좋은 거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확신 없음이니까 uncertainty, less certai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다린 정보다, 내가 기다린 정보다. 그럼 당연히 이건 똑같은 말이 오면 되고 이건 뭐야? however가 있으니까 반대말이 오면 되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겠지? 이 2개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뚫어도 되겠네. however를 기준으로 또 언어적인 장난을 치기 위해서 뭐 다 가능하지. 빈칸이라는 건 연결사 앞 또는 뒤에 나오면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출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 구간을 끝났고, 그럼 얘들을 이제 지우고, 우리는 이제 뭐야? 완전히 목적이 바뀌는 거지. 자, 이제부터 뭐다? 기본적으로 지칭어, also 연결사를 기본은 똑같아. 발견하고 활용하는데 발견의 대상이 조금 이제 뭐야? 바뀌지. 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약속이 돼 있거든. 약속이. 그럼 이 언어적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발견하고 활용하고 이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약속이 지켜졌으면 가면 되는 거고 안 지켜졌으면 글로는 못 간다. 이게 끝이라고. 칠판. 역시 마찬가지야. A 같은 애들은 항상 수업을 듣기 전에 지의 현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듣는다고. 이게 온라인 모의고사의 목적이야. 그래서 항상 현장 강의하고 시너지가 나야 돼. 됐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점을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수업을 듣고 그럼 이걸 다시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또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느낀 점이 점점 발전하게 돼 있다고. 이게 서로 시너지 나게. 자, 그러면 간단히만 볼게요. 약속. 지칭어가 나오면 혼자 나오면 대명사, 명사를 알고 나오면 형용사. 자, 근데 얘들은 무조건 뭐다? 앞에 걔가 받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이 스펠링이 똑같으면 둘 다 맞아버리니까 이걸 다르게 한다. 결국은 또 뭐야? 재진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이제 완전 재진술 싸움으로 다 넘어온 거야. 그래서 동의어 같은 걸 좀 열심히 해줘야 돼. 칠판. also. 오늘 35번이 also로 풀리지? 자,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대학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에 뭐가 있어?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봐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중앙대 합격했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뭐야? 연세대 매점은 맛있더라. 연세대 구내식당은 맛있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거라고. 근데 연세대란 단어 함정을 파는 거지. 이런 느낌이 오늘 풀리는 거지. 좀 이따 기억해봐. 또한을 이용해서 이어가는 방법. 칠판. 자, 연결사는 더 대박이지. 연결사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연결사를 기준으로 뒤에도 문제가 되고 앞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결사를 10번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꼭 연결사를 보는 순간 뜻하고 앞뒤 관계를 떠올릴 수 있게 준비해. 칠판. 자, 그러면 흐름 무관은 자 머리에 넣으세요. 첫 문장의 주제다. 1번 선택지를 주제를 구체화한 데 쓴다. 자, 그럼 이제 2번부터가 문제인데 2번부터 5번은 주제하고 비교한다. 그 대신 단어 함정을 팔 거니까 조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순서 연습이니까 조금 더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위주로 한번 해보자고. 됐죠? 가볼게요. 그럼 주제하고 순서를 섞어서 가. 대신 답은 3번, 4번 또 그러니까 결론으로 35번의 범인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3번 또는 4번에 나오면서 단어는 그럴싸하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주제하고 비교하면 엄청 생뚱맞아. 그러니까 범인 특징 다시 한번 3번, 4번, 5번 있으면 3번, 4번에 나와. 그리고 단어만 놓고 보면 그럴싸해.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 편 같아. 좋아 보여. 근데 주제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상한 거야. 주제하고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단어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다. 그 대신 주제하고 비교하면 너무 생뚱맞다. 3번, 4번에 나오면서. 하나만 더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3번이 범인이다. 그러면 범인의 앞과 뒤가 연결이 돼. 뭘로? 지칭어, also, 연결사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지칭어 also 연결사는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 따라서 5번에 also가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3번에 있네? 그럼 네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대로 풀립니다.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기출문제를 베끼거든. 칠판. 자, 우선 첫 번째 잡아야 될 건 이런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 1번 선택지까지는 우리 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까지 해서 주제를 잡으면 엄청 유리해지는 거야.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 가끔 break, 쉬잖아. 그지? 그게 뭐야? 음식을 갖다 쉰다. 음식을 멈춘다. 즉 금식하고 단식하는 거. 그런 건 조언할 만해. 그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미디어라는 것도 멈추면, 중지하면 좋대. 긍정적 가치 판단이 떴어.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미디어를 SNS나 핸드폰 같은 미디어 사용을 중지하는 것. 이건 뭐다? 좋은 거다. 자, 소재, 구체화. 이렇게 완전히 나온 상태라고. 객관적인 소재, 주관적인 판단.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1번 우리 편이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 여기서도 가벼운 재진술이 뜨지. 어떤 게 보여? 이게 보여야 돼. unplugged가 전원을 뽑다잖아. 즉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역시 break의 재진술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항상 글을 읽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이야. 뭘로? 재진술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네가 만약에 전원을 뽑아버리면, 즉 컴퓨터나 이런 거에 전원을 뽑아버리면, TV에 전원을 뽑아버리면 너는
네의 미디어 사용의 습관의 장점과 단점을 clarify,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역시 장점을 말하고 있는 상태. 즉 미디어 사용을 중지하면 너는 뭐다? 좋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이거하고 비교하면 돼. 3번, 4번에는 뭐야? 단어는 그럴싸한데 내용이 이거하고 생뚱맞은 게 나올 거라고. 가볼게. 2번. 자, 전자장치 없이 역시 without이 재진술이야. 즉 컴퓨터나 핸드폰 없이 일주일 살기를 해보면 너의 지속적인 distraction, 너를 갖다가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separate, 분리시켜 줄 거라는 거야. 굉장히 뭐야? 니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역시 좋은 얘기. 그지? 같은 맥락 안에 있네. 자, 그럼 예상대로 3번, 4번이 우범지대가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3번, 4번에 집중해 볼게요. 자, 미디어 사용을 중지해 보면, 그지? 너는 집중을 분산시키는 걸로부터도 해방될 거고, 뭐 좋대, 어찌됐든. 자, 3번 읽습니다. 너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거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활동, 축구나 야구, 헬스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진짜로 새로 사귄 연인들 아니면 전부 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로 최근에 사귄 사람들 또는 어떻게든 꼬시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을 때 아니면 페이스 투 페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끔 솔리튜드, 고독을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나만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동안은 핸드폰 없이 좀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그때 생각인 게 내가 보면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온 걸 내가 생각해 봤거든. 주로 운전할 때하고 샤워할 때야. 근데 그 두 번의 공통점이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발전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부 다 샤워할 때하고 운전할 때. 근데 문제는 뭐야? 그때가 메모를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 핸드폰의 그 음성 메모 기능이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다가 그냥 아예 보조 핸드폰 같은 걸 하나 놔두고 이걸 내비로 쓸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처럼 이걸 갖다 음성으로 메모를 하거든.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내가 조 교수님들한테 어떤 업무를 부탁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잖아. 출근하다가 그러면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 척 하려고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해놓고 밑에다 뭐 저와 의논해주세요 이걸 하거든. 내 발음이 들리나 봐봐. 저와 의논해주세요. 맞잖아. 근데 주로 10번 중에 5번은 저와 응원해주세요. 거의 100% 그렇게 나와. 저와 응원해주세요. 뭔 소리야. 근데 내가 이거 안 보고 눌러보니까 운전할 때 자꾸 응원을 해달라고 내가. 근데 이건 괜찮아. 진짜 이건. 근데 이건 거의 이것만큼 자주 나오는 게 저와 결혼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의논이? 이게 발음이 거기가 한 글자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나 봐. 근데 이게 진짜로 엄청 신뢰되는 거잖아. 남자 적용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감옥 가. 하고 이제 그게 어색한 거야. 근데 도저히 내가 발음하면 저와 의논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돼. 하고 막 혼자서 저와 대화해주세요. 이것도 이상하더라고. 그걸 바꿔본 거야. 음성 인식이 잘 되는 글자로. 근데 저와 대화해주세요. 이것도 이상해. 확실한 건 의논해주세요인데. 근데 진짜로 10번 하면 3, 4번이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참, 큰일이야. 어찌됐든. 그치?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없더라고. 나도 와이프랑 이제 밥 먹으러 가보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할 얘기가 없어. 그 핸드폰을 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없이 이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좋은 얘기네. 미디어 사용을 중지하면 좋을 거다의 같은 맥락 안에 있잖아. 됐지? 그러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선택지한테 점수 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걸 고른다가 아니야. 항상 점수를 줘놓고 1번 50점, 2번 70점, 꺼져. 3번 80점, 꺼져. 이렇게 가능하면 되게 좋아. 이렇게 하면 소거법을 구사하기가 되게 편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무조건 3번, 2번, 3번, 4번은 점수를 주거든. 2번은 빵점. 그러잖아. 맥락이 같으니까. 3번, 그러니까 2번도 점수를 줘봐야 돼. 왜? 2번이 50점이었는데 3번, 4번이 빵점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점수를 줘봐야 된다고. 그래서 3번은 80점. 이변이 없는 한 얘가 좋은 애일 것 같아. 자, 어찌됐든 가볼게. 내 스스로는 점수를 줬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줘야 돼. 왜? 내 기준으로 높다 낮다거든.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택지한테 점수 주는 걸 꼭 한번 해봐. 80점. 자, 기출코드에 익숙한 A하고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B의 차이인데 우선 B의 시선으로 먼저 봐볼게.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으면 4번이 되게 좋은 애처럼 보여.
봐봐. 4번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있고 인게이지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따라서 3번하고 5번하고 단어로서는 엄청 연결이 잘 돼. 그러니까 출제자는 무조건 단어 함정을 정성껏 만든다가 다야. 왜? B는 눈으로 단어 위주로 있거든. 그럼 4번을 좋게 보게 돼 있다고. 오히려 단어만 보잖아. 그럼 3번이 더 적어. 예를 들면. 그래서 4번이 괜찮아 보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A는 어떻게? 기출코드에 익숙한 A는 아이고 단어 함정판이라고 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우선 범인의 조건 두 가지. 3번, 4번에 나온다? 단어 함정을 판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주제하고 생뚱맞담을 확인하면 돼. 주제는 뭐야? 미디어 사용을 중지해라. 그럼 좋을 거다 이거야. 자, 봐봐. 얼굴 보고 대화하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화하기, 두 개를 섞기. 아니 이걸 하지 마라 했잖아 지금. 그러잖아. 그럼 이건 뭐야? 아니지 전혀.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한 30점밖에 안 된다고. 따라서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아직은 안심하면 안 돼. 마지막 최종 과정은 뭐다? 3번, 4번, 5번이 있을 때 4번이 범인이면 5번에 주로 뭘 준다? 지칭어나 올소나 연결사를 준다. 그럼 얘들은 뭐가 있다?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다. 그럼 그 내용이 3번으로 가는 거지. 그럼 확실하게 이제 뭐야? 4번은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가질 것이다 첫 번째를, 너는 또한 가질 것이다 두 번째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촌스럽게 more time 이런 걸 기다리면 안 되지. 같은 말이지. 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를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갖게 되는 거 첫 번째, 갖게 되는 거 두 번째 이런 느낌으로 하면 also까지 이용하면 완벽하게 걸립니다. 됐죠? 자, 됐고. 자, 18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단어 함정에 걸릴 거고 기출코드에 익숙한 애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고생했네 주제 관점에서 생뚱맞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대신 범인을 잡았으면 앞뒤 문장을 지칭어 올소 연결사로 연결 이렇게까지 하면 완벽하게 걸립니다. 빠져나갈 군용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 A, B, C, B라고 문장 삽입도 강할 수밖에 없다. 됐죠? 칠판. 그 대신 비중으로 본다면 지칭어 확률이 60%, 연결사가 30%, 올소가 10% 정도 되는 거. 근데 이 10%도 금쪽 같은 거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됐죠? 자, A, B, C 배열이 최근에 어려워졌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A, B, C 배열은 주어진 글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를 놓고 누가 예상 일반일까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배열은 하나만 찾으면 끝나. 하나만 찾으면. 근데 데이터를 분석했던 얘가 5%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걸 지우고 간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최근에 A가 1번인 적이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마지막에 확인하면 돼. 그냥 이대로 가는 거라고. 됐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한다? A를 버려. 그리고 끝말잇기를 해. 주어진 문단의 끝부분. 초록색이네? B하고 C를 읽었더니 이렇게. 오케이, 예상 1번. 한 번 더. 파란색이네? 오케이, 예상 2번. 한 번 더. 빨간색이네?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으면 다 맞은 거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맞았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틀릴 확률이 거의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끝말잇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내가 표현 안 하는 건 뭐야? 왜 이렇게 연결했어? 여기 지칭어가 있는데 지칭어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 연결사가 있는데 연결사가 이쪽으로 연결하고 있어. 올소가 여기 있는데 올소가 이쪽으로 연결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해서 예상을 한다면 그 예상은 거의 100% 맞아. 이제 알겠지? 근데 저거 없이 해석으로 예상했다. 그럼 거의 틀려. 오케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노리는 건 그거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봐. 그러면 BA도 되고 AB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B를 다 읽고 A를 다 이기면 B 다음에 A도 되고 A 다음에 B도 돼. 근데 B의 끝부분하고 A 앞부분만 읽잖아? 그럼 반드시 B 다음에 A가 돼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ABC 배열은 아예 지문을 고를 때 많이 읽으면 답이 다 되게 만드는 그런 지문을 고르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냥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그거야. 다 읽으면 A, B도 되고 BA도 되고 순서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A, B, C 배열일수록 더 중요한 정보만 세게 읽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지칭어, 올소, 연결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비율이 이거야. 해석 40%, 힌트 40%, 확인 20%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접근. 근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하려면 연습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과할 정도로 힌트로만 풀어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이렇게 돼. 이제 알겠지? 그리고 확인의 관점이 최근에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마지막에 꼭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최근 경향은 해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이게 점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걸로는 못 푸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준 거야. 그럼 얼핏 보면 BAC로 갈 수 있다니까. 대신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확인을 해볼게. 확인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했지만 A하고 B의 관계, B하고 A의 관계, 그 다음에 A하고 C의 관계. 즉 주어진 글 다음에 예상 1번을 못 고르겠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고르려고 해보는 거야. 선후관계를. 제일 확실한 걸. 역시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자, 그럼 어쨌든 우선 발견은 해. 빵! 그럼 연결사 세 개가 나왔잖아. 그럼 자기가 저 세 개를 갖다 전부 다 언어적인 약속을 해보고 제일 확실한 걸 하나를 찾는 거야. 우선은. 그럼 거의 끝나. 해볼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한 게 뭐였어? 내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 봐볼게.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냐면, 자, rather than이 나왔어. 자, admired는 누가 뭐야? 나를 존경하는 거야. 누가 존경하는 거. 근데 like는 누가 나한테 호감을 갖는 거야.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거 말고 이거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뭐야? indifferent. 누가 나를 좋아하고 이런 건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무관심해. 즉, 그러니까 한 번 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인 거지. 자,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다고. 즉,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 앞에 나왔어. 자, 근데 C의 시작은 however잖아. 그럼 대칭성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누가 나를 존경한대. 그건 엄청 중요하대. 그럼 이건 대칭성이 확실하게 잡히잖아. 이렇게. 완전하게. 자, A는 뭐다?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존경하냐? 이건 엄청 중요해요. 그럼 확실하게 대칭성이 있잖아. 두 개에 대해서.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는 중요하다. 확실하게 대칭성이 있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걸 바탕으로 A 다음에 C가 오는 건 자연스럽다. 이게 잡힌다고. 그러면 B를 갖다가 이제 B는 끝났지. 두 개밖에 없어.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붙여보고 C 다음에 붙여봐. 그럼 요 두 개는 동그라미로 줬잖아. 확실하게. 그러면 말했잖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를 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세모고 둘 중에 하나는 X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럼 역시 나는 뭐야? 그냥 점수를 주는 거야. 여기에다 점수를. 자, 얘는 예를 들면 50점, 얘는 7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100점은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자,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뭐야? B는 C 뒤에 붙냐? 주어진 글 뒤에 붙냐? 이거밖에 없어. 자, 우선 주어진 글 뒤에 붙여볼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 자, 사회적인 인정을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 이거에 집중한대. 그럼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잖아.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면 엄청 노력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 빨간색이 약간은 좀 애매해. 다시 한번. 타인을 신경 쓴다는 거야. 즉 타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반면에 타인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한다. 말은 비슷해. 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난 70점을 줬어. 근데 70점이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70점을 준 거야. 그래서 BAC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앞에는 파란색인데 뒤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빨간색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비교 대조를 통해서 파란색을 강조하나 이런 느낌도 있고. 칠판. 그러면 이제 뭐야? C 뒤에 붙여볼게. 근데 여기는 완전 똑같아. 빨간색 그러나 파란색. 빨간색 반면에 파란색. 아예 똑같아. 거기다가 자, 앞에는 일반론을 주고 뒤에는 특정한 업무, 특정 상황을 딱 줘버린 거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줘버린 거라고. 그러면 for example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 구조가.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칭성, for example,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칭성 이렇게 나와버린 거거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줬고 어려운 업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린 거야? 90점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야? A, C, B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고민을 해야 돼. 왜? A는 1번일 확률이 엄청 낮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까지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야 돼? A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왜? 가능성이 낮으니까. 해볼게. 자, 그러면 다행히 힌트가 있네. 근데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도 앞에 그러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그들도 이게 어려운 줄 아니까 확인할 근거를 주는 거야. 자, 해볼게. 자, 데디스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내용이 똑같아야 돼. 데이가 나왔으니까 데이가 받을 만한 복수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조건이 맞아야 돼. 즉, 데디스라는 언어적인 약속도 지켜주고
지칭어 대이라는 언어적인 약속도 지켜지면 A가 1번이 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데디스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뒤가 똑같다. 야, 볼게. 자, 나르시스트들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즉, 그들은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니까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 방법을 갖다 추구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들을 존경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용 똑같고 대의가 받는 건 나르시스트. 나쁘지 않네. 아, 그러면 이 정도라면 ACB로 가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확률은 낮고 만약에 A가 1번이 되면 정답률은 2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에 A를 갖다 1번으로 놓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36번에 나왔다. 그럼 이게 평균 정답률 한 65% 정도 나와야 되거든? 60% 정도. 근데 이게 거의 20%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출제자가 이걸 모르지 않아. 그렇다면 다른 문제 하나가 쉬워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20%대 나와야 될 게 50%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될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나쁜 경우에 대해서 겁내하면 끝이 없어. 공부라는 건. 과감하게 풀어내면 돼. 단 확인은 꼼꼼하게 해보자. 지금 내가 알려준 방식에 맞춰서. 됐죠? 그래서 보통 ABC별은 하나는 조금 어렵고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 20번은 쉽지. 자, 19번에서 복습할 때 뭐다? 결국은 연결사, 연결사, 연결사. 평소에 연결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연습만 많이 하면 확인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해볼게요. 제발 확인 열심히 합시다. 확인. 그래서 방법을 다 바꾸면 안 돼. 그대로가. 대신 확인만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20번 같은 경우 가볼게요. 역시 똑같아. 과감하게.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야. 안 되면 아까처럼 세 가지 경우수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칠판. 자, 그러면 끝말잇기를 해볼게요. 끝말잇기를. 우선 끝에를 읽어봤더니 자, 등산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뭘 포함해? 확장을 포함해. extension, 확장을 포함해. 뭘로? 일반적인 도덕 원칙으로서.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문제들을 일반적인 도덕 원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됐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를 하면 되잖아. 그럼 우선 발견해야 되겠지? 빵! 이렇게 되지. 똑같잖아, 금방하고. 결국은. 자, 발견. 그럼 이제 활용하면 되지. 자, 우선 for example부터 해볼게. for example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뒤가 똑같다잖아. 그지? 자,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과연 여기하고 똑같을까요? 빵! 아, 일반화시킨다가 나와 있는 상태야. 그잖아. 등산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반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걸 예시로 주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 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을 절벽에서 밀면 돼? 안 돼. 근데 그건 꼭 등산의 문제가 아니야. 일반적으로도 거짓말 치면 안 되고 남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일반화시키는 얘기가 예시까지 줘서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 거짓말에 대한 예시, 남을 다치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럼 구체적인 상황, 특정 상황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줬으니까 B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보통? 아, 얘는 되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안 되네. 이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 자, however가 나왔어. 그럼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보이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 대칭성이 없어서 C는 탈락 이렇게 생각했다고 원래 예상은. 근데 대칭성이 있어버려. 어떻게? 빵. 즉 등산에 있어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일반화가 돼. 근데 이쪽에 있는 문제는 일반화가 안 돼. 이건 등산에만 있는 문제야. 따라서 유니크하고 제너럴의 대칭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할 건 뭐야?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패턴은 some하고 other가 대칭성으로 잘 나오는 거지. 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냐? 그럼 적어도 뭐가 이야기가 돼야만 그렇게 된다니까. 다른 고민 없니? 그럼 뭔가 고민 얘기를 했어야지 다른 고민 없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도덕적 이슈들은 도덕적 이슈가 언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some하고 other도 대칭성인데 정확히 말하면 some은 general이고 other는 unique하다 이렇게 된 거야. 대칭성 보면 정확히. 됐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빈칸하니까 여기도 빈칸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general의 반대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고. 칠판. 자, 그러면 선생님 두 개 다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은
대칭성이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일반화가 안 된다 얘기가 나왔어. 그지? 독특한, 등산에만 독특한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일반화가 되는 얘기가 여기 전부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따라서 B는 앞쪽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묶어서 일반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돼? 주어진 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여기까지 잡혔잖아. 그럼 솔직히 A도 끝난 거야.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일반화가 된다 그러면 앞쪽에 놓고 안 된다면 뒤쪽에 놓고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문제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나가 이용해서 그냥 쉽게 풀리는 전형적인 ABC 배열 문제.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너무 배울 게 없으니까 for example하고 however 했으니까 힌트를 하나 더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우리는 주어진 글 다음에 B까지 나왔고 B에서 이제 뭐야? A냐 C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칠판. 자, 지칭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these가 보이네.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 그랬어.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 그러잖아.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다음 주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야? 질문들이 쭉 나왔어요. 이렇게 받아낼 거 아니야. 됐지? 칠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these를 활용해 보자고. 그러면 요 앞에 B가 A로 가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질문이 있어야 돼. 그건 더 복수로 있어야 돼. these니까. 근데 없어. 질문들이 없어. 탈락. 근데 얘는 일반이고 얘는 유니크니까 B하고 C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일로는 못 가요. 왜? 질문들이 없어서. 그러면 일로 가는 건 당연하지. 물론 일로 가는 이유는 뭐야? 대칭성 때문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C 다음에 A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B 다음에 못 왔던 이걸 재활용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 거야? 질문들이 있냐?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냥. 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을 재활용하는 거야. 자, 그것 때문에 B에는 못 붙었어. 그럼 C에는 붙어야 돼. 그럼 당연히 C에는 뭐가 있어야 돼? 질문들이 있어야 돼.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these가 아니고 these니까 질문이 2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물음표가 2개 있는 것까지 확인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옛날 문제긴 한데 이렇게 나왔고 질문 하나짜리 선택지가 있었고 질문 2개짜리가 선택지가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냥 물음표만 보고 화살표 친 애들이 틀렸다고. 그런 것까지도 수일치로 내버리니까 항상 지칭어가 보이면 수일치까지 습관적으로 떠올려내야 돼. 자, 20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자, 역시 지칭어, 연결사 그냥 똑같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오늘 35번은 이걸로 풀었고 36번하고 37번은 이렇게 풀었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단지 뭐가 안 돼? 발견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숙달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숙달 잘하는 방법 엄청 간단하지. 뭐야? 1교시 집중해서 풀고 분석하고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럼 결국은 뭐야? 수업에 집중하면 숙달이 될 수밖에 없어. 수업에 집중하고 이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당연히 숙달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집중,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집중을 갖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야?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